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극의 전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흥분 전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흥분이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흥분은 자, 우리가 배운 뉴런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뉴런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흥분 전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흥분이 발생한 뒤에 얘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걸 우리는 흥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원이 흥분 전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흥분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기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이 변한 이 흥분을 어떻게 이동시키는가 사실 전달이란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뒤에 흥분 전달이 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전달을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도 조금 따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흥분 전도는 말 그대로 이 축삭 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 설명만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이후에 치게 되면 6월 달부터 6월, 9월, 11월 이렇게 2학년 때 3번을 더 치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생명과학 1에서 어떻게 보면 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흥분 전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잘 쌓아놔야 이후에 어, 해당되는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냥 이 정도면 이해했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겁은 여기까지만 주고요. 선생님 내용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흥분의 발생 과정. 자, 흥분이 발생하려면 일단은 흥분하지 않았을 때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흥분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우리는 휴지 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휴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의 뉴런의 막전이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mV라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 거의 모든 문제에 마이너스 70mV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 사이에 아무 데나 해놔도 그 문제에서 뭐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자, 이때 휴지 상태일 때 이 이온 분포를 한번 볼게요. 이온 분포. 발음이 안 되네요. 이온 분포. 자, 여기에 사실 뭐 다른 이온들도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염소 이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나트륨하고 칼륨에만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얘에 대해서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전압계가 나와 있죠. 물리에서나 등장해야 될 법한 이 전압계가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생명과학 원에. 이유는 이 안과 그리고 이 바깥의 전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실제 그렇게 측정한 것이 바로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전위 차이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휴지기일 때, 휴지 상태일 때는 마이너스 70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자, 이 그림. 자, 여기에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는 나트륨이고요. 초록색 동그라미는 칼륨입니다. 자,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죠.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현재 칼륨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선생님 표를 미리 좀 정리를 해놨어요. 뉴런 안쪽에는 나트륨은 15mm몰 그리고 칼륨은 140mm몰이 있고요. 뉴런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150mm몰 그리고 칼륨이 5mm몰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안과 밖을 비교했을 때 자, 나트륨은 바깥이 더 많고요. 그리고 칼륨은 안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70이라는 휴지 전위가 나타나거든요. 그 얘기를 밑에서 한 번 더 반복할 겁니다. 바로 어디에서? 분극에서. 자, 분극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분극. 자, 먼저 이온의 이동과 분포에서 지금 이 이온이 어떻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거예요.
일단 이 이온이 불균형하게 분포될 수 있는 이유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ATP를 계속 써요. ATP를 써가지고 나트륨 세포는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 세포는 안으로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가요. 얘는 나가는데 나트륨은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확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거의 이동을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0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 여기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휴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안쪽은 음전하, 막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하전 상태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제품막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제품막 바깥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이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칼륨 이온이 있어요. 양이온이에요, 얘도. 그렇지만 바깥쪽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음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음전에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탈분극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자극을 이제 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극을 주지 않고 쉬는 타이밍이었고 이제 자극을 주게 돼요. 자극을 주게 되면 얘가, 자,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봐요. 자,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특정 지점이 딱 되니까 갑자기 기울기가 급격해지죠.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자극을 주면 그 주변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트륨 들어오다 보니까 나트륨이 들어오네? 그럼 여기도 열고 여기도 열어야지 해서 통로를 많이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역치예요.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많은 나트륨 통로, 얘 이제 많이 들어올 건가 봐. 이제 우리 많이 열어주자 해서 통로를 다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막 밀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나트륨 이온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점점 플러스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5까지 급격히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뉴런에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런 다음에 나트륨이 이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막 들어가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 들어가죠. 이때 에너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면 막 전위가 상승을 합니다. 자, 조금씩 상승하다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역치 전위에 이르게 되면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얘 많이 들어올 건가 봐. 이제 우리 열어주자 해서 막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은 이제 통로가 많아졌으니까 농도가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대량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 막전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포막 안쪽이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막 바깥쪽은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단계인 재분극 상태입니다. 이제 최고치까지 찍었어요. 이제는 내려오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죠. 자, 재분극은 이제는 탈분극은 막전이가 이제 최고점에 딱 다 달았어요. 그럼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 하고 나트륨 통로가 딱 차단이 됩니다. 닫혀요. 그럼 입구가 차단됐으니까 더 이상 나트륨 못 들어오죠. 대신에 칼륨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들이 너무 밀고 들어오니까 안 되겠어. 이제 난 여기 못 있겠어. 나갈래 하고 칼륨 이온들이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이 칼륨 이온 통로가 천천히 닫혀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는 되게 칼 같아요. 너 최고치 찍었네? 이제 너 닫을 거야. 바로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 칼륨 통로는 천천히 닫혀요. 그래, 다 왔구나. 나 이제 닫을 거야. 나 닫을 거라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얘가 닫았어야 되는 지점을 지나치는 거죠. 여기 보면 좀 더 내려가 있죠. 좀 더 내려가 있는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해요. 처음에 있던 휴지 전류보다 더 내려갔죠. 이 구간을 우리는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재분극 이후 열려있던 이 칼륨 통로도 이제 다 닫혀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원래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나트륨 너는 밖에 있었잖아. 너 이제 밖에 나가고 칼륨 너는 안에 있던 애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으로 다시 들어가 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ATP 써가면서 계속해서 이 이온 분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하전 상태를 보면요, 이제 다시 세포막 안쪽이 음전화가 되고요, 바깥쪽은 양전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적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4번은 좀 참고 자료입니다. 사실 뭐 요거는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자, 자극의 세기하고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 자, 우리가 자극을 세게 줬다고 해서 이 막전이의 상승이 막 뭐 플러스 35가 아니라 위를 예를 들었을 때 플러스 35가 막 플러스 70이 된다, 이게 아니라 얘는 발생 빈도하고 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극이 만약에 세졌다 그러면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막전이가 있는데 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게 세졌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자극의 빈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서 여기서 그냥 참고로 선생님이 그냥 넣어 놓은 거니까 혹시라도 기억 안 나던 친구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밑에 막전이와 이온의 막투과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이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예요. 방금 우리 배웠던 막전이. 자, 이렇게 해서 막전이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이 파란색과 그리고 초록색, 얘들이 두 개가 새롭게 등장을 했죠. 자,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그래프도 좀 중요하거든요. 뉴런의 특정 부위에 이제 역치 이상 자극을 주면 막전이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까지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 변화를 또 별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먼저 휴지 상태일 때 이 나트륨의 막투과도하고 칼륨의 막투과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숫자가 이온의 막투과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는 X축, Y축 구분할 때 Y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막투과도를 볼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Y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초록색이 의미하는 이 칼륨의 막투과도는 75였어요. 여기 이때도 75였고요. 그리고 나트륨 막투과도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막투과도를 1 통과시킬 때 얘는 75를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몇 배나 더 높죠? 75배나 더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쉴 때 나트륨 칼 같다 그랬잖아요. 나트륨은 딱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계속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투과도 자체가 애초부터 나트륨보다 높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이 변화를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와 관련지어 설명하라는데, 자,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좀 지우고, 자,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먼저 볼게요. 자, 이때는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어때요? 파란색 그래프가 급격히 증가하죠. 급격히 증가하면서 얘 최고점 찍을 때 얘도 최고점 찍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칼륨 이온이 이번엔 치고 올라가고 있던 중에 최고치를 찍는 게 나트륨 내려올 때 최고치를 찍죠. 그러면 막 전이가 지금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나트륨 막투과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막전이가 감소할 때는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감소하면서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점차 증가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흥분 전도 과정.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전도하고 전달은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여기선 전도를 배울 건데 활동 전이가 축삭 도역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흥분이 전도되고요. 이때 활동 전이 크기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자,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반복하는 이런 자극이 막전이 변화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어나는 동안에 옆에 애들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이 자극을. 그래서 이 축삭 돌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흥분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만약 여기에서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옆에는 현재는 전달 안 됐으니까 휴지전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분극이 일어날 때 얘는 이제서야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면 얘는 탈분극이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칸씩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흥분 전도고요. 자, 그런데 도약 전도는 뭐냐? 우리가 뉴런을 배울 때 두 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을 배웠는데, 위에가 민마리집 뉴런이라면, 자, 마리집 뉴런의 경우, 자, 이 마리집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절연체 역할을 하면 여기에는 지금 전위 자체가 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전기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중간중간에 뭐라고 했죠? 랑비의 결절이라고 했죠. 이 통로 자체가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 다 거기에만 몰려 있으니까 이 랑비의 결절에만 활동 전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듯이 뛰어서 전달이 돼요. 정보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약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같은 길이라면, 자, 같은 길이라면 하나씩 전달하는 경우하고 이 구간은 뛰어넘는 애하고 누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마리집이 더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거는 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빈칸은 여기까지고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